자, 화요일 보험 해결사 투맨 두 남자 오셨습니다. 김충남, 정상욱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돈키호테에 접수된 오늘의 고민 어떤 건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양에 사는 40대 중반 주부예요. 저희 집은 남편과 저 애들 둘 이렇게 4명 합쳐서 보험료를 24만 원 정도 내고 있어요. 한 달에 버는 돈은 500만 원 내외인데요. 보험들 돈으로 저축을 들지 싶어서 실비보험만 최소한으로 들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병원 갈 일이 없어서 돈만 내고 있다가 큰아이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게 되니까 이 보험 괜찮은 건가 싶더라고요. 애가 다치니까 그것도 허리를 다치니까 각종 검사도 하고 치료도 열심히 했단 말이죠. 실비를 좀 미는 것도 있었거든요. 병원비가 총 46만 원이 들었는데 보험회사에서 받은 돈은 고작 10만 원. 우리 집 보험 잘 들어져 있는지 혹은 너무 부족한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40대 주부님께서 고민 사연 보내주셨어요. 진짜 궁금해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자, 실비를 청구했는데 한참 부족하게 나왔던 말이죠. 이 댁의 보험 상품. 뭐가 문제였나요? 원래 제도가 그런 거예요? 네, 오늘 청취자님의 사례를 통해서 실비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실비보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오늘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주신 청취자님의 경우 가족 전체의 실비보험료가 약 8만 원 정도가 약간 안 내고 계셨는데요. 3년마다 한 번씩 갱신이 되고 3천만 원 한도에서 병원비가 100% 보장이 되는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3천만 원까지 내가 낸 병원비를 고스란히 돌려주는 거면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일단은 모든 분들이 내가 낸 병원비를 다 돌려받는다고 하니까 네네. 참 좋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과거 실비의 경우에는 치명적인 두 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옛날 보험이 저는 지금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닌가 봐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내 실비보험 증권을 언제 든 건지 확인을 꼭 해보셨으면 좋은데 네. 만약 2008년도 6월 이전에 가입한 것이라면 저희의 얘기를 잘 들으셔야 손해보지 않으실 거고요. 네. 지금부터 치명적인 단점 한 녀석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녀석 오늘 다 잡아낼 것 같습니다. 자, 2008년 6월 이전 거라면 여러분들 더더욱이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거 실비보험의 치명적인 단점 뭔가요? 알려주세요. 네, 그 중에 한 녀석은 네. 저희가 이제 수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그 한 가지는 통원 의료비 한도가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통원 의료비 오늘 사연 주신 분 같은 걸 보니까 병원비가 46만 원이 들었는데 받은 돈이 10만 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 실비의 경우 내가 암에 걸려서 입원을 하게 되면 각종 검사를 하고 치료하고 퇴원까지 전체 병원비를 3천만 원 한도 내서 100%를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줬습니다. 네. 그 부분을 청취자님께서 굳게 믿고 계셨던 거죠. 그니까요. 제가 그쵸. 궁금했던 게 그 3천만 원까지 아까 병원비 내가 내면 고스란히 돌려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46만 원 다 받아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왜 1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네, 이게 바로 이제 통원 의료비의 한도 10만 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원 의료비 네. 한도. 예. 2번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네. 2번을 하지 않고 아. 그냥 당일 치료를 받는 경우에 예. 약값을 포함한 이런 본인 부담금 5천 원 빼고 네. 나머지 금액을 10만 원 한도로 돌려받는 이런 시비거든요. 이 사연 주신 청취자분의 자녀분도 치료비가 40만 원이 넘었지만 네. 이렇게 10만 원까지만 보장을 받게 된 이유죠. 아, 통원 의료비 한도. 그러니까 입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장해 줄 수 있다. 3천만 원까지. 네네. 근데 이분은 이제 갔다 치료받고 다시 집으로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통원 의료비 한도가 10만 원이기 때문이다. 근데 제가 병원에 가도 실질적으로 10만 원 이상까지 내는 경우는 잘 없지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애가 허리를 다쳤단 말이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학생도 그렇겠지만 생업에 이제 놓을 수 없는 분들은 네. 웬만하면 입원보다는 통원 치료를 많이 맞아요. 하시겠죠. 네네. 근데 치료를 받다 보면 10만 원이라는 비용이 이제 넘게 나오기도 합니다. 청취자님의 큰 아이처럼 허리를 다쳤다고 하면 엑스레이부터 각종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한도가 10만 원까지 보장이 되니까 나머지 추가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소비자가 이제 지불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10만 원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36만 원은 그냥 본인 돈을 내게 된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음. 사실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가 병원비가 많이 나올 때 좀 도움을 받으려고 미리미리 보험회사에 돈을 넣어놓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46만 원에 1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죠. 단점이 하나 또 있죠. 또 뭐 있어요? 보장 기간인데요. 음.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 2008년 6월 이전의 실비를 갖고 있는 분들은 네. 아마 대부분이 80세로 보장이 끝납니다. 옛날에 든 거는 예, 그랬던 옛날에 것 가입한 같아요. 거라서. 예, 예. 과거분의 이제 자녀분의 실비는 20대 초반에서 30세를 기점으로 보장이 끝나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요즘 노인 복지를 한 70세부터 적용한다는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음.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서 80세까지만 보장받는 건 좀 기대 여명이 길어진 상황에서 좀 다소 짧아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돈키호테 방송하시면서 전문가분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80세는 짧다. 그래서 100세 보장까지 저희가 바꿔드렸습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셨는데 근데 되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뭐 80이면 됐지. 뭐 또 100세까지 받으려 그러냐. 그렇게 해서 뭐 보험 들게 만드는 다 보험사의 상술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 네. 부모님도 사실 포함이 되어 그래요? 있는데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철저하게 그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네. 전체 가구의 그러니까 소비 지출 중에 의료비 비중은 6.4%에 불과하지만 네. 60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거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배 정도 되네요. 그쵸. 네. 즉 65세 고령자의 진료비는 44.4%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나이가 들수록 무섭게 병원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거기서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벌어들이는 수입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의료비 지출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피디님이 이 무병장수할 수 있다면 네. 혹은 반대로 없다면 의료비를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진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래 돈은 뭐 낸다고 셈쳐. 근데 내가 버는 돈이 없는데 병원비로 나가야 될 돈이 계속 늘어나면 이거 어디서 손을 벌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갑갑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고 병원비가 부담이 될 때 그때 제대로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든 실비 보험이 과연 나한테 잘 맞는 건지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우리 돈키호테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더 정확하고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여러분 손쉽게 그 문제 해결하실 수 있어요. 무료 상담 전화 1833-7780 1833-7780 여기로 전화 주시면 우리 돈키호테 전문가들이 속 시원하게 또 친절하게 여러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 6월 이전에 든 실비가 좀 단점이 많다. 오늘 그 녀석들을 다 잡아보겠다 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요즘 실비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뭐 괜찮냐 안 괜찮냐를 떠나서 네. 지금 상황에 맞는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네네네. 물론 지금의 실비는 보장 기간이 100세까지 그렇겠죠. 보장을 받고요. 네. 보장의 한도도 입원은 5천만 원, 음. 통원은 약값 포함해서 한 30만 원으로 아, 과거 실비에 비해서 좀 네, 높아진 건 그러네요. 사실인데요. 네. 그런데 체크를 해야 될 내용은 보장의 범위입니다. 지금 실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급여 치료 항목의 90% 그리고 비급여 치료 항목의 80%를 보장을 해줍니다. 네. 통원의 경우에도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뭐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그리고 약값의 경우도 본인 부담금 8,000원이 있는 등 이렇게 공제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단점이 있지만 네. 이렇게 과거 시비보험보다는 이렇게 공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쌉니다. 아 그래요? 네. 참고하실 점은 네. 2018년도 4월에 실비보험이 개정이 되면서
단독 실비보험으로 새롭게 이제 바뀌게 되었죠. 그렇다니까요. 그쵸? 예. 네. 기존에 실비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음. 기존 계약을 그대로 가져가지만 실비보험이 없던 분들은 단독 실비보험 형태로 순수 실비보험에 대한 보장으로 보험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네. 거기에 도수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 치료와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의 경우 특약으로 구분이 되면서 네. 원하는 특약을 추가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이제 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내가 원하는 거를 필요한 걸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근데 뭐든 추가하게 되면 보험료가 비싸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특약을 추가해도 네. 원래 실비보험에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 않는 형태, 자기부담금이 높기 때문에 네. 폭넓은 보장을 원한다면 이런 단독형 특약을 모두 추가한 특약의 실비보험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돈키호테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제대로 된 실비 보험을 아직까지 갖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이것저것 이렇게 특약을 끼워가지고 새로 만드는 게 제일 괜찮겠네요. 그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아니에요. 네. 따져볼 건 따져봐야겠죠. 아, 어렵다. 그쵸? 예. 예. 보험사마다 보장해 주는 것은 거의 비슷하지만 네. 금액에 차이가 발생되고 있고요. 음.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상품을 가입하셔야겠죠. 그네요. 또 먼저 가입된 실비보험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셔야 하고요. 네. 중복으로 가입은 할 수 있지만 보장이 그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실비보험을 가입했다면 네. 보험사에서 보험금의 비율이 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네. 또한 체크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비보험 하나 드는데도 여러분 체크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볼 게 그만큼 많다는 거죠. 일단 어디가 저렴한지 또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할인은 또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저처럼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싶을 때 그냥 손 놓게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되거든요. 무료 상담 전화 1833-7780 1833-7780 여기로 전화 주시면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어려운 건 돈키호테 전문가들이 다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오늘 주인공 이 실비보험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이 청취자님의 보험은 좀 부족한 실비보험이었거든요. 부족한. 그리고 네. 부족한 암 진단비, 음, 그리고 부족한 뇌졸중, 그리고 심근경색 진단비, 네. 거기에 많이 부족한 두 자녀의 어린이 보험, 예. 그리고 과하다 넘친 주택화재 보험. 아. 그렇게 10,000원짜리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4만 원이나 내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24만 원이 아니고 4만 원이었죠. 4만 주택 원. 화재보험. 아, 네. 네네. 네. 그래서 근데 네. 이게 계속 냈지만 음. 아마 거기도 못 미치는 보장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단 우리 가족의 몸에 들어가는 보험료는 되게 부족했고 이 주택을 되게 아끼시나 봐요. 주택화재 보험에 과하게 넣었는데 지금 부족해요 이러셨어요. 어느 정도 별로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비보험은 그야말로 조금 부족한 상태였고요. 네, 실비보험은 내가 필요한 나이까지 오래 가져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죠. 사연 주신 청취자분의 경우에는 3년마다 갱신되는 거였거든요. 네, 80세가 되면 실비보험의 보장이 종료가 되고 과거 3년 혹은 5년마다 갱신되는 실비보험 갱신 시 보험료의 증가율이 60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최근 1년에 한 번 갱신되는 단독 실비의 경우에는 이보다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저는 사실 이 갱신이 되는 게 좀 무서운 거다. 왜냐하면 갱신되는 건 보험회사 사장님도 모른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이 갖고 계신 건 3년마다 갱신이 되는 건데 방금 정 팀장님이 1년마다 갱신되는 단독 실비로 바꾸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1년마다 돈이 오르는 거니까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왜 제 이름 석자 걸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아닌 거죠? 네, 왜냐면 네. 실제로는 5년 갱신, 음. 3년 갱신, 1년 갱신 네. 이렇게 갱신 기간이 짧아질수록 네. 소비자가 부담하는 그 본인 부담금이 점점 높아졌기 때문에 음. 오히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덜 봐서 네. 덜 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 예를 들면은 네. 1년짜리는 1년에 700원, 네.
3년짜리는 3년에 3,000원. 그리고 5년짜리는 5년에 5,500원.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오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실비 같은 경우에는 그 2년 동안 비급여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오히려 10%씩 또 할인도 해준다 그러니까 오, 예. 꼭 과거의 실비가 좋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1년이면 700원, 3년 갱신이면 3,000원, 뭐 5년 갱신 5,500원. 진짜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1년씩 계산을 해도 진짜 1년 갱신이 훨씬 더 조금 오른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은 젊어요. 사실 뭐 전문가님도 젊고 뭐 저도 작가님도 다 건강하고 병원에 안 가도 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얻게 되는 병도 많고. 근데 이런 상황에 오늘 소개해드린 이 실비, 그것도 2008년 6월 이전에 나온 최근 걸로 1년 갱신으로 들면 이건 거의 만능이네요. 네, 그렇죠. 거의 만능인데 예. 이게 왜냐면 또 보장을 또 안 해주는 뭐 임신 출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네. 나이가 들면서 그냥 나타나는 질병들이 있어요. 음. 보면은 뭐 백내장이나 맞아요. 녹내장 같은 안과 질환 예. 또는 가만히 있었는지 허리가 좀 아프잖아요. 디스크. 그래서 디스크나 예. 퇴행성 관절염 같은 뼈 관련된 질환 음. 그리고 이제 식습관이 좀 안 좋아지면 대장 용종이나 그렇죠. 또는 이제 뭐 호르몬 이상이 있어서 뭐 자궁 근종 같은 여성분들. 생활 질환 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발병을 하죠. 네. 가만히 있어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발병한 질병들인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은 의료실비 보험밖에 없습니다. 실비보험 하나 진짜 잘 들어놓으면 나이 들어서 제대로 혜택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싸다고 든 생품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제가 못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싼 게 비지떡인 상황 되기 전에 지금부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실비보험 하나 요거는 좀 잘 들어놔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돈 걱정, 돈 고민, 건강 관련한 모든 거 우리 돈키호테 전문가에게 상의하시면 돼요. 1833-7780 1833-7780 여기로 전화 한 통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주신 청취자분 예상해 보건대 꽤나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네,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먼저 부부의 보험은 현재 가입되어 있는 과거 종합보험에서 암 진단비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등 일부 수술비 등의 정액 담보는 그대로 유지를 시켰고요. 네. 하지만 80세에 종료되는 과거 실비 특약은 계약 변경을 통해서 담보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근 단독 실비를 추가했고요. 네. 또한 그동안 방송에서 수없이 이야기한 뇌 쪽 진단의 모든 진단을 포함하는 뇌혈관 진단비, 심장 쪽의 모든 진단을 포함하는 허혈성 진단비, 그리고 암 진단비, 최근에 이슈가 되는 질병 후유장애 진단비까지 모든 진단비를 100세까지 비갱신형으로 추가를 해서요. 부족했던 보장 금액과 짧았던 보장 기간을 보완해 드렸습니다. 네. 네, 추가로 두 자녀의 어린이 보험도 문제였는데요.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게 24기에 24살에 끝나는 과거의 어린이 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보험료가 한 푼도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중요 진단비와 함께 단독 실비로 변경을 해드렸고요. 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큰 자녀가 허리 관련 치료력으로 인해서 해당 부위가 허리가 3년의 부담보가 설정이 된 것인데요. 그치. 네. 실비보험은 이 특성상 치료력에 따라서 인수 제한이 너무나 까다롭기 때문에 변경이 필요하다면 네. 정말 건강할 때 안 아프고 안 다치고 건강할 때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변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집 부족한 건 이렇게 좀 보완을 했고 그러면 좀 오바된 과했던 주택화재 보험은 어떻게 손보셨어요? 네, 4만 원짜리 주택화재 보험의 내용을 보니까 네. 실제로 보장 보험료는 6,800원 정도였고 나머지는 다 적립보험료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이 또한 순수 소멸성으로 10,000원의 더 좋은 보장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재 보험에 들어가는 돈 줄이고 실비 보장 금액 뭐 이런 것들 다 넓히고 보장 기간도 100세로 늘렸습니다. 자, 보험료를 짧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보험료는 저희가 수입원의 뭐 8% 많으면 12% 정도로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가정의 보험료는 월 24만 원에서 46만 원 정도로 좀 늘어났긴 했지만 네. 총 수입원 500만 원의 약 한 9%대로
딱 소득에 맞는 그런 보험료로 변경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설프게 보험료 내놓고 어정쩡하게 혜택 받기보다 그럼 세상 돈 제일 아깝잖아요. 딱 맞게 알맞은 보험 저희가 찾아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전화만 주시면 여러분도 도움받을 수 있어요. 1833-7780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키포인트 정리해볼까요? 다시 보자 실비보험. 건강할 때 잘 들어야 아플 때 제대로 쓴다. 제대로 씁니다. 여러분들 건강할 때 제대로 들어야 나중에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화요일 보험에 관해 확실하게 맥 짚어드리는 두 남자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싸이 이재훈이 함께 부르는 낙원 이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야겠네요. 방송 중에 저희가 상담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저희가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건 스스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키우는 오전 30분 테크닉 돈키호테, 저는 최미근이었고요. 내일 오전 11시 3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